안녕하세요, 안대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날이 맑은 거 보니까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기단의 흐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제조업 경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공계 출신 친구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다룰 때 빠지기 쉬운 오류에 대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적인 겁니다.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대학교로 졸업할 때쯤 되면은 사회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되는 인간이 되어 있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자꾸 수학 논리적인 것으로 실제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제논의 역설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직선은 중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영원히 중점을 통과한 다음에 그 직선은 다시 중점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직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화살이 직선으로 날아간다고 했을 때, 또는 곡선으로 날아간다고 했을 때, 곡선 또한 직선과 마찬가지로 중점을 통과하게 되어 있으니까 중점을 영원히 통과하다 보면 저 화살은 내 가슴에 꽂힐 리가 없다라고 하는 수준의 제논의 역설, 이런 수준의 역설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수리 논리라든가 실험실에서만 완벽한 내용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적인 오류에 빠져놓고도 자기가 무슨 문제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겁니다. 현실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목적성과 적합성이라는 두 가지 틀이 존재합니다. 이 목적성과 적합성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수량적으로 계산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수량적이거나 과학적으로 설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까 제약 조건을 넘어서는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암세포를 반드시 죽이는 방법이 뭐죠? 사람이 죽으면 암세포도 죽게 돼 있잖아요. 생리 활동이 멈춰서 신체 내에서 완전히 정지되면 암세포도 같이 죽겠죠. 암세포를 완벽히 없애는 방법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공계 출신 학생들이 3, 4학년쯤 돼서 또는 그 이후에 현실의 문제를 다룰 때 빠지는 오류인데, 이 문제에 빠지는 게 이공계 출신 학생들이 지력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공계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인문계 출신보다 매 학기 더 많은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고, 문과들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도서관에서만 행동을 하면 다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공계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밤새서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세포를 배양할 것 같으면은 배양하는 세포가 내가 실험실에서 퇴근해서 자러 간다고 해서 배양이 안 되나요? 세포는 24시간 증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밤새서 하고 이런 고생을 하는 건 알겠는데, 이공계 친구들은 거의 나와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주어졌을 때 이공계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험실 환경이라든가 수리 논리적인 완결성에 지나치게 빠져 있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오류를 왜 낳는가에 대해서 나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는 언어적인 한계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공계는 어떤 상황이 관찰이 되면 관찰되어 있는 특징에 기초해서 이름을 붙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습도 50%를 초과하는 구간에서 증식을 멈추거나 증식을 둔화한다라는 정의가 있다고 칩시다. 물론 아닌 게 많아요. 바이러스는 습도 50% 이상에서 증식이 둔화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명제라고 쳐봐요. 습도 55 구간에서 증식을 하면 바이러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확실한 거는 그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 같은 것들이 실제로 관찰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관찰되는 바에 기초해서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현실 문제를 다룰 때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 대표적으로 이공계 친구들도 가지고 있을 만한 거, 운전면허잖아요. 운전면허에 대해서 혹시 행정학 전공한 친구라든가 법학 전공한 친구한테 운전면허의 면허하고 행정학에서 말하는 그 면허하고 같은 건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열변은 토할 겁니다. 10분 정도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신청이라는 단어하고 신고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아주 힘들 거예요. 신고라는 것과 신청, 이게 실제의 뜻하고는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신청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신고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신고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신고라는 거는 내가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신고서를 작성해갖고 관청에 제출해서 그 관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효력을 발생하는 게 신고거든요. 그런데 신고서라고 적혀있는 거 적어서 냈더니 실제로는 신고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확실히.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제출하는 신고서. 상륙할 때 쓰잖아요. 한국에 올 때 상륙 관련된 신고서를 쓰죠. 엠바케이션 카드랑 쓰잖아요. 그거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륙되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별이면은 입국이 거부되는
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비자가 발급됐다 하더라도 상륙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클러레이션이란 단어가 돼 있고 한국어로는 신고서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신고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운전 면허의 면허는요, 면허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나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거기 면허증에 보면은 적성검사 기간이 써 있잖아요. 적성검사 기간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그것도 기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보면 아닐 수가 있어요. 기간은 시점에서부터 종점까지의 어느 정도 기간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그게 말로는 기간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기한인 경우도 있어요. 거기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안 받으면 운전면허가 무효가 되거든요. 운전면허가 효력을 계속 가지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될 수 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인데 될 수 있다는 영어로 번역하면 can으로 보이고 be able to로 보일지 모르지만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될 수 있다의 반대편에 있는 말이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는 취소될 수 있다라는 그 문헌이 적혀 있어요. 취소를 하는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취소될 수 있다고 써 있지만 취소를 할지 말지는 누가 정하냐라는 말이 됐을 때 그 취소권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아닌 경우인데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된다라고 잘못 이해해서 당연히 취소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저히 수리적으로 나타내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공계 친구들이 현실의 문제를 다룰 때 보면 엄청난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상상 못하는 오류에 빠져가지고 하는 얘기가 왜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나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든가 아니면은 왜 이거는 안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해를 못하고 있죠. 언어에 대해서 껍데기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의 진짜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또 그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설명을 안 해줄 거고 익숙하지 않고 듣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애써서 설명할 이유도 없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설명을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걸 또 찾아서 해볼 용기는 없는 거예요. 이미 머리가 그쪽으로 굳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 같은 말이 주어져도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이 너무도 다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어휘들과 그 어휘에 대한 내용을 그 어휘의 의미에 대해서 잘못 파악을 하고 활용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전혀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쪽으로 이해해서 완전히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이공계 친구들이 그런 경우에 많이 빠져있는 것을 내가 보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어차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문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냐면 이공계 출신들이 인문계 출신들이 많이 따는 자격을 따고 나서부터 시험은 통과를 했는데 역할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나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어휘에 대한 이해력이 좀 어휘가 주어지는 그 표현 그대로만 이해를 하는 것도 있고 그 어휘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어떠한 연유로 이런 뜻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1대1 대응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장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에 한 가지 뜻만 있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수하여 주십시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은 이공계 친구들은 제일 먼저 국어사전을 열어서 첫 번째 의미만 찾을 겁니다. 나는 국어사전에 세 번째 나오는 의미로 말했거든요.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송부해 드리니 이 송부된 자료를 사수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은 사수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을 이제 또 한글로 사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은 뭐 죽음으로 지켜내다 하는 죽을 사에 지킬 수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마지막 한 그 국어사전의 세 번째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힘들게 만들어 온 것이 있으니 내가 드린 노력만큼이나 당신도 이 결과물에 대해서 주의를 가지고 살펴서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좀 소중하게 다뤄서 보관하거나 용도에 맞게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또 요새는 한자 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순한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공계 친구들한테 어떤 문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는 경우도 왜 나는 인정을 못 받는지 있고 인정을 못 받는 이유에 그렇게 분노를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오늘은 이공계 친구들이 현실의 문제를 다루기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주어진 형식 논리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현실의 문제 형식 논리상으로는 해결 가능하나 현실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거꾸로 현실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형식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나치
관대하지 않은 그런 측면인데 그걸 극복해야 되고 그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 어휘력을 늘리는 겁니다. 한 가지 단어의 뜻은 절대로 1대1 대응으로 일어나지 않고 그 어휘가 사용된 장면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인생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싶은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그냥 내 동영상 안 구독하고 좋아요 댓글 이 네 가지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망가면 진짜 범인